그래서 오픈 챗 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웹툰 작품 제작 지원 사업이나 웹툰 공모전의 심사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할까? 심사위원도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간략히 설명해줘. 이거 제가 몰라서 설명해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설명하는 거 한번 보자. 니놈이 어느 정도 하나 보자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존중하고 설명해 볼게요. 맞는 말이니까. 창의성 많이 봅니다. 그죠? 당연히 완성도, 퀄리티를 많이 봅니다. 완성도라는 게 밀도적인 완성도도 있지만 이야기의 밀도라는 측면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연출에, 이 연출은 신경 썼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이야기 진행 안 되는 걸로 100회까지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정량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겠죠. 아까 얘기했죠?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와, 분량도 많고 엄청 읽을 거리 많은데 다 보고 나니까 재미 들을 게 없네, 요거예요. 그 부분이 창의성이라는 부분이고 반대가 완성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작품을 구성과 구현한다. 이게 구성이 완벽하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이 알게 풀어줄게요. 그림체가 똥망인데 되게 읽고 보니 재밌고 매력있네? 요 작품들이 요거예요. 알겠죠? 이 구성이 뭔가 완벽하다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건 어설픈데 놓을 수가 없네 이 작품 그런 것들인데 이런 개성을 가진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저 플랫폼이 아니고 어떤 다양한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을 또 다양성 만화 장르라는 데서 충분한 지원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회빙한 10년 후에도 회빙한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방법을 찾을 거고 자기 자아나 서사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언젠가. 그 다음 웹툰 작품의 대중성도 따져야죠. 인기가 있냐, 없냐. 그 다음 기술적 수준 따지겠죠. 그렇게 답을 해주네요. 근데 모든 심사위원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를 두진 않아요. 여러분 그 서류 미리 본 사람들은 저거 항목별로 몇 점, 항목별로 몇 점, 항목별로 몇 점 돼 있죠. 심사를 저도 많이 다녀봤고 심사를 또 많이 당해봤지만 발음주의 심사를 했을 때 그 기준에 이 사람은 요게 몇 점, 이게 쉽사리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게 많이 봐야 되고요. 무지하게 많은 서류를 검토해야 되고 무지하게 많은 원고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여기다 몰입하는 것도 위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재밌는데 몰입하면 이건 빨리 몰입해야 되고 다른 걸 맛봐야 되잖아. 음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빨리빨리 가볍게 향미만 느끼고 빨리 넘어가서 전체를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그냥 저거였어라는 기억만 있으면 다른 항목의 점수에 가중치를 알아서 줘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항목에 따라서 어느 거라도 여러분들이 특별한 스페셜함을 기르면 된다. 나는 아이디어는 똥망인데 그림 퀄리티는 난 누구 못지 않아 뭐라든가 자기 개성을 가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측면인데 아침 예를 들면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작품 100개를 검토한 다음에 그중에 10작품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미션을 받은 심사위원들의 그날 하루를 생각해 보실래요? 뭘 볼 것 같아요? 아까 서류 쓸 때는 가서 얘기했죠. 일단 글자 활자 덩어리를 다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빨리 눈에 띄라고 뭐가 돼 있나요? 무슨 라인? 무슨 라인을 하죠? 로그라인 빨리 눈에 띄라고 이 작품 이거예요. 로그라인 탁 적어줍니다. 로그라인 그다음 제목 로그라인 그다음에 썸네일 대표 이미지부터 일단 딱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샘플로 만들어 놓은 원고들의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그럴듯해. 그러면 보다가 기획서 보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의외로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활자 덩어리를 꼼꼼히 읽는다는 건 더 메리트가 왜 없어졌냐면 이거 챗 GPT한테 물어봐갖고 대충 글자 복붙한지 누가 알아요? 그죠? 이제 점점 더 여러분 리포트도 이제 발표 위주로 될걸? 그러지 않아요? 니 정말 알고 있어? 이렇게 그 발표 내용 어디서 찾은 거야? 이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활자 덩어리에 대해서는 점점 더 제대로 된 정보가 라고 입증받지 않으면 활자 덩어리는 점점 더 가독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독성 이걸 읽어야지라는 마음을 들게 해줘야 되는 그 꼬시는 작업이 여러분 저 지원 사업 할 때 그 로그라인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썸네일 이미지, 샘플 작품, 그다음에 대표 이미지 요것들이에요. 그걸로 꼬신 다음에 본편도 재밌지롱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사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 못 읽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읽은 작품이 유리할까요? 저녁에 읽은 작품이 유리할까요?
그런 거보다 심사위원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 이게 또 녹화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나중에 신중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따라 다르고요. 시기별로 또 다르고. 이거 그래. 말하기 좀 곤란한 것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대한 글자를 안 뽑는다. 그러면 뭐 어떤 것 작품을 뽑을 것인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왜 뽑을 것인가가 측면이 있어요. 서류에서 이 사람 기계 된 사람이네 라는 걸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은근히 꼼꼼히 보면 압니다. 만약에 이제 챗GPT한테 시켜갖고 복붙한 거라면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못 가려낼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꼼꼼히 생각해서 적은 진실한 글이라면 그 글에서 그 사람 인성을 보게 됩니다. 느껴집니다, 그거. 그래서 어떤 사람 뽑고 싶냐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네? 이 친구, 이 청년 밀어주고 싶네라는 느낌이 들면은 거기다가 심적 가중치가 엄청나게 작용이 되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하고 너무 잘 그렸고, 너무 글 잘 썼고, 너무 계획들이, 스케줄이 합리적이고, 예산 배정도 잘했고 하는 경우,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선수네? 라는 생각을 받아요. 그래서 물론 그 작품이 선수네 안 뽑아 이러면 그것도 공정하진 않은데 약간 정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누구 좀 매력 있는 친구 없나, 괜찮은 친구 없나 이렇게 찾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다음에 왜 뽑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 외가 요즘은 지원 사업 분야별로 목적을 갈라줬어요.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 초창기 작품 제작 지원 사업, 출판 제작 지원 사업 이렇게 갈라줬어요. 다행히. 요게 좀 갈라지지 않았을 때는 이 자기 심사위원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가중치를 몰래 다르게 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맨날 칼싸움하고 난 이런 거 싫어, 뭔가 사회에 대한 좋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작품 밀어주고 싶어 하고 가중치 줍니다. 알겠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 그러지 말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들, 다양성 장르 그걸로 지원해라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준 거예요. 교통정리를. 물론 저기서 이제 카테고리가 또 나뉠 겁니다. 암울한 얘기, 어떤 어두운 얘기, 자살, 어떤 공격, 학교 폭력,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한 트리거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래 이런 작품이 필요해 하고 밀어주는 심사위원이 있고요. 이건 독자가 보기에 좀 위험한데 안 되겠는데 하고 안 밀어주는 심사위원이 있어요. 저는 밀어주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심사위원마다 취향이 엄청 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나뉠 거예요 거기서. 근데 현재까지는 내가 이 사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득해낸다면 그 서류 안에서 그 작품이 좀 뽑히게 됩니다. 어지간히 퀄리티 높은 프로 작가보다 내게 더 매력 있다고 느낄 테니까. 그 다음에 할자 안 있고요.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신인으로서 혹은 청년으로서 발전 가능성이나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제 내더라도 교수님들마다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과제예요 라는 것보다는 과제입니다. 요번에 이런 과제 이거 노력했는데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 코멘트 있는 학생의 과제가 더 이뻐 보일까요? 아닐까요? 예를 들면 서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냄새 느꼈다? 그러면 이제 뽑혀요. 자, 그런 심사위원 입장을 생각해 보시고, 일단 모르면 지원할 수 없다. 공고를 잘 살피고 검색하기인데, 제가 꼭 이러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사이트들을 공모전이나 어떤 공모전 싱굿이라든가 정보 사이트들 있죠. 그다음에 각 진흥원, 각 구청 이런 데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주기별로 무슨 제작 지원, 공모, 아니면 이렇게 체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그 모집 기관에서 걸려들어요. 이거 알았으면 했을 텐데 라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 찾아봤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은 오늘 예시는 만화영상진흥원의 경우인데, 안 되네? 설치가 안 되네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클릭해서 이제 다 보라고 할 거고, 다운로드 이걸 다 받아 놓으라고 할 겁니다. 받아 놓으라고 할 건데, 되게 많이 요구하죠? 요거 많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접수를 멈춰야 됩니다. 이제 이거보다 훨씬 뭐가 많아져요, 중간에. 중간 보고, 중간 작품 어떤 결산, 그거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런 형태의 지원 사업을 태어나서, 2번인가? 3번인가 한번 해봤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해줬고, 두 번째는 서류를 많이 요구 안 해서 그나마 수월하게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자, 샘플 완성 원고 PDF 형식으로 제작해줘야 된답니다. 요거 어떻게 하더라? 적어놨나, 내가? PDF.
음, 안 적었나, 빠뜨렸나, 그 중요한 거였는데. 클립 스튜디오에서, 맞죠? 뭐 내보내기 하면은 PDF로 저장됩니다. 그거 내부로 됩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됩니다. 갑자기 여기로 와버렸노. 요거 온 김에 잠깐 이렇게 알려줄까? 이제 서류 작성 잘 하려면 개인정보 계속 반복해서 입력할 일들이 엄청 많아요.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적은 거, 기획의도, 이 작품의 시놉시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제2모 기업에 넣었던 것들이 안 됐다. 그러면 또 다른 공모전에도 넣을 거고, 다른 회사에도 넣을 거 아니에요. 회사 이름만 바꾸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BAB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떨어졌어. 그럼 바꾸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맷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떨어졌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어딘가 메모장에 다 복구돼 놓거든요. 작품별로, 뭐 시기별로, 정보별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메모해 놓은 비밀번호가 ABC 1, 2, 3, 4, 500이 골뱅이다. 유출되면 어떡해요? 우리 집 주소가. 내 비밀번호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실제 비밀번호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개인 기억으로 암호화해 놓으세요. 개인 기억. 나는 내가 메모해 놓은 이 비밀번호에서 항상 숫자에서 1씩 뺀다. 알겠죠? 그러면 실제 비밀번호, 맞네. ABC 2345가 되는 거죠. 이거 더한 건데, 잘못 말했어요. 혹은 AB 1, 2, 3, 4 골뱅 1, 2, 3, 4 AB면은 나는 항상 앞과 뒤 두 글자씩을 바꾼다. 요것만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이게 유출되더라도, 혹은 메모장이 털리더라도, 우리 집 주소가 들키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기억 못 한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많이들 안 그러는데, 모르겠으면 저기 담당자 전화번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데, 저도 이해하는데 전화 공포증 있고 대단히 말하기 귀찮아합니다. 인프피 아니면 ISFP 둘 중에 하나 성격인데 어쨌든 전화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전화하면은 모든 것들이 말끔히 풀립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말해줘요. 그 업무 하라고 그곳에 공무원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업무 하십니다. 그다음에 제시된 접수 방법을 잘 보고 순서대로 잘 따라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답이 어디 있다고 했었죠? 답은 거기에 있어. 이렇게 안 하던가요? 답이 문제에 있습니다. 네, 답은 문제에 있고요. 네, 저 회의 중입니다. 540이면은 영산대 아니에요? 이 접수 방법을 그냥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활자를 읽어야 돼요. 아까 말했던 심사위원들은 100개 작품을 봐야 돼서 안 읽지만 여러분들은 그 규정서를 잘 꼼꼼히 읽어보고 결격 사유 주의사항 꼼꼼히 읽고 네, 제가 지금 몇 전 아까 워크숍 중이거든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1시간 정도 드릴게요. 네. 총장님, 그 PDF 제출 요청,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한글 문서에다가 이미지 넣은 뒤에 PDF로 저장하셔도 되고,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여러 페이지 내보내기에서 .pdf 방식으로 그냥 JPG가 옮겨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일명 예시 이런 거 꼭 지키기. 이건 과제 받을 때도 엄청 빡치는데요. 저도 많이 빡치게 돼요. 다른 교감사님들도 다 빡친대요, 동시에. 결국 이 50명 학년별로 막 이거 정돈해가지고 막 봐야 되는데, 지원서입니다. .hwp 이거 보는 순간 엄청 빡치겠죠? 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심정을 느끼게 되냐면 얘는 인성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정도로 빡쳐요. 접수할 때. 그러니까 이거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만들기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작업이 쌓이면 만들 수 있어요. 뭘 만들 수 있냐? 모듈화 할 수 있습니다. 캐리커처 알바 급하게 구한대요. 일당 20만 원이요. 뭔가 좋은 소개가 왔어. 이런 게 아니고 내 어딘가에 캐리커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세 개만 빨리 접속해갖고 보내주면 되잖아. 알겠죠? 카톡으로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집에 PC에 있어서요. 이래갖고 놓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평소 어디 갔노? 웹하드, PDF, USB, 명함, 핸드폰에 상시 휴대하고 다니세요. 명함은 왜 파라고 하냐면은 명함이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함도 파놓으시고 그다음에 PDF는 어디서든 호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PDF 모든 PDF 해놓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하나씩 운영해 놓고, 저 유령 계정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트위터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나중에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십시오. 운영하시고,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 단행본이 뭐가 어떻다 뭐가 이게 어려운 시절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 프로젝트 진행했었죠? 캡스톤 디자인 수업 때. 지승춘 교수님이랑. 그죠? 그럼 여러분은 무슨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에다가 나 숙제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과제했어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 작업에 참여했다라고 적으시고 적을 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있어 보이게 파트를 직무로 세부 분류해서 적으세요. 나는 그 작품의 컨셉 아트 담당자, 실무자였다. 캐릭터 디자인 컬러의 뭐 비주얼라이징 담당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맞잖아. 그죠? 거짓말이 아니잖아. 채색 알바했다고 하지 말고 작화 1팀 실장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네, 크게 그거 할 뻔했다. 정치적 발언을 할 뻔했다. 가끔 그런 걸로 걸리잖아요. 나라적으로 문제가 되잖아.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한테 채색 알바가 왔을 정도의 작업이면은 거기에 작화 1팀부터 10팀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작화 1팀 맞죠? 거기 나한테만 맡겼어. 실장 맞죠? 이렇게 적으시라고. 그 다음에 배경 그림 보조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경 1팀에 근무했다. 실무 담당자였다라고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과외나 강의 경력이 있었다. 학원 알바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술학원 보조강사 알바했다고 하지 말고요. 그 미술학원의 이름을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부산 제2 캠퍼스 웹툰 실무지도 경력 2년 이렇게. 이렇게 새끼 강사했어요. 뭐 이렇게 적지 그거 해갖고 이력서에는 안 내야지 이러지 말고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넣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어디선가 들어왔었죠. 여기서 멈췄죠. 자, 작품 기획안 저기 자유양식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놉시스 자유양식입니다.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라네요. 그죠? 캐릭터 시트도 자유양식이에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과제도 많이 해봤잖아. 그러면 사업 신청서랑 사업 계획서가 조금 관건일세요. 밑에 거는 뭐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끝.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어요. 여기서 뭐 살인한 사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지원 사업 그 전에 막 1억 정도 받은 사람 없죠?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외 자료, 뭐 그룹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비장애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다면은 자유양식이니까 첨부하시면 되고. 그럼 어려운 게 지금 2개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럼 이 2개로 들어가면 되는데 결국 지금 여러분이 요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5번.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 무인도에서 뭐 넷플릭스 틀어주고 라면 같은 거 던져주면 나를 위해서 막 그림 그려주는 어시스턴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 친구는 욕을 못해요. 방금 말이 좀 심했는데 그러니까 그림 테크닉 말고 이제 여러분이 이쪽으로 좀 와야 된다는 거죠. 이쪽이 필요한 능력인데 기획 의도및 목표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저 가이드라인에서 한 말이에요. 그죠? 이 기획 의도 및 작품의 구성과 차별화 전략, 작품 장르 및 콘셉트 소재 방법 이거 말이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잘 고민한 한 문장만 쓰셔도 됩니다. 난 이 작품으로 세상이 아직 그렇게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를 꼭 보여주고 싶었다.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그거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죠? 기획 의도랑 작품 주제랑 헷갈리는 경우 많아요. 난 이거 왜 하고 싶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돈 벌고 싶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게 솔직하네 하면서 더 열심히 벌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네 의도가 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의도를 가지고 목표가 뭔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돈을 벌 거예요가 목표야. 그렇죠? 나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만화를 만들고 싶었고 이 작품으로 19작 연작을 10년 내에 발표하고 싶은 게 내 목표예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적기 어렵거든. 방금 말했던 거 자기 식대로 응용해가지고 채우고 끝내버리세요. 그럼 넘어갔죠, 항목? 그죠? 네, 콘텐츠 역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지능문에. 로그라인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 시놉시스 이해하고 있고, 신입생 여러분들은 따로 설명할게요. 언젠가. 캐릭터 소개, 세계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뻥인데 너무 구체적이네 읽지도 않아요. 내가 아는데. 그래서 이 말, 구체적으로란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알아먹게 기술하란 말이에요. 알아먹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많이 풍부하게 어마어마하게 우다다다 적으세요란 말이 아니고 알아먹게 우리 빨리 알아먹게 적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는 표지 또는 대표 이미지들 이제 넣으면 되겠죠. 요거 감 잡기 어렵거든. 이런 것도 찾아보면 됩니다. 요거요. 썸네일도 중요하지만 다시금 그 대표 이미지, 표지 이미지로 중요한 거로 지금 환원됐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지금 환원된 지 몇 개월 됐죠? 요걸로 바뀐 지가? 썸네일에서 요걸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썸네일 전부 가운데 이렇게 있고 빨간 배경 아니던가요? 예, 이제 정확하게 타이틀 나오고 인물 구도 나오고 배경 나와서 무슨 장르인지 바로 이제 알아먹기까지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뭐지? 썸네일 보고 클릭해갖고 작품 소개에 있는 그것까지도 이제 여지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표지 보고 이제 고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루에 공개되는 것만 수십 편이니까. 저 표지를 만드십시오. 알잖아요. 뭐 둘인데 서로 이렇게 라이벌이다 그러면 얼굴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되고 여자 한 명인데 둘이 나한테 들이댄다 세계관 최강자들이 자꾸 나한테 집착한다고 한 명은 이렇게 뽀뽀하고 있고 한 명은 손목 잡고 있고 뭐 그런 구도들이 있잖아. 클리셰처럼. 그거 봐가지고 뺏겨요. 그렇죠? 뺏기란 말은 오가고요. 좀 응용하세요. 그 다음 사업 목적. 사업 목적 내용 기대 효과 요거 세 개 헷갈렸죠? 나도 골드 처리했거든요. 제가 처음 지원 사업 응모했을 때 기대 효과가 뭐야 이거였어요. 이제 기대 효과. 요거를 어떤 게 정석이냐면 내가 이 지원 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면은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정량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걸 서술하라는 말인데 이런 식입니다. 무슨 문화에 대한 그 독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을 한 500부 정도 판매될 것으로 기대한다. 요 정도를 서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의 근거가 뭔가요? 더 적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풍 문고, 교보 문고 등의 메일을 보내서 작품을 이 책을 실어달라, 눈에 띄게 하라, 뭐 이렇게 영업을 할 생각이고 무슨 그 예스24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내 작품 기획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행동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추어거나 처음 해보는 경우에 그 행동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캡스톤 디자인 같은 수업에서 해줍니다. 가서 뭐 누군 담당자 만나라, 취재해라, 전화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넉살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글로 적게 됩니다. 기대 효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원해주면 나중에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500부 팔리면 한 권에 10,000원이면 매출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뻥쳐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거. 일본과 대만과 중국의 이제 해외 출판을 추진할 것이며 그 번역을 위해서 어디에 의뢰를 할 것이다 회사에 갖고 3개국 총 판매량 3만 부, 총 얼마고 3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가 정량적 기대 효과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의 원류가 누구인지 어떤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홍보 효과를 거두고 싶다. 그게 정성적 효과입니다. 정성적, 정량적 이해했어요? 차이를.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은 지원자의 지원 사업을 통한 제작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 이게 말이 엄청 애매하죠? 애매하면 애매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작품 몇 화분을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을 진행할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어차피 안 할 것 같아요. 사업 목적. 여러분은 지금 원고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사업 이런 게 들어가니까 좀 쪼리고 겁먹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아닌데 이거는 막 이런 건데 요거는 그 공공기관의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캡스톤 디자인도 엄밀히 말하면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업. 했죠. 이 목적이 뭐냐? 그래서 나는 이거랑 헷갈리지 않아요? 작품의 의도. 작품이 비즈니스 안으로 들어가면 사업의 의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작품 기획 의도나 목표를 보고 사갔다. 그럼 카카오 페이지의 의도가 뭐예요? 카카오 페이지의 기획 의도와 목표가 뭐냐고. 이 작품을 통해서 조회수 1억을 달성하고 뭐를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우리 스튜디오 예를 들면 DN 소 미디어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하겠다.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쓴다면 요게 됩니다.
조금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막 쓰기 어렵겠죠? 역시나 억수로 짧게 적으면 돼요. 억수로 짧게. 그 다음에 요거, 기획우수성 콘텐츠 역량 구현계획, 그 다음에 요거별로, 제가 아까 말했죠? 심사위원들이 요거 기회부동의 목표를 보자. 오케이, 얘는 25점.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얼마나 됐나 보자. 오케이, 이거 18점 이렇게 한다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이건 붙여야지. 인간적으로 하면서 보자. 어느 정도 합격선이죠? 이렇게 서로 논의합니다. 28, 1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쓰세요. 자, 이거는 챗GPT한테 농담삼아 물어봤습니다. 기획을 누가 뭐예요? 쭉 해놨는데 얘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억수로 헛소리를 열심히 하는 기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방심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쭉 한번 캡처해서 보시고 저는 주제 삼을 때 요거 방식으로 잡으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짚비 모르는 단계에서 세상을 위하는 단계로까지 사람이 나뉘는데 만나면 어떻게 싸우는지에 따라서 이제 빌런이냐 영웅이냐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주제 삼으시면 되고 테마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잡기도 합니다. 다들 그렇다던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요게 이제 그 주제 잡는데 방식입니다. 로그라인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래서 이거는 다크모드를 안 꺼가지고 로그라인이 요렇답니다. 얘 말 그대로 믿지 말고 잘 꼬시는 말이고요. 후킹 포인트, 잘 낚는 포인트고요.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끝날 때 로그라인 사례 때 요 예시를 많이 들어줍니다. 매트릭스의 로그라인은 지금 아무 매력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서기 199년 인공지능 AI에 의해 인류가 재배되고 있다 자체가 20년 전에는 매력적인 로그라인이었고 지금은 뒷동도 매력이 없는 로그라인이에요. 알겠죠? 그 차이만 알면 됩니다. 로그라인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샘플로 제가 한번 적은 것들 캡처해서 보시고 수강생들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매트릭스 사례예요. 눈도본이 조선이다. 근데 말이 안 통한다? 이거 이제 안 통하죠. 이 로그라인 안 통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타공인 건담 덕후 눈떠보니 장영실의 조수로 요게 더 구체적으로 갔죠. 이런 식으로 로그라인을 잘 꼬셔야 된다 이 말이고요. 정말 좋아합니다. 저게 슬램덩크 로그라인이에요. 알겠죠? 농구 좋아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최소연 좋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의적인 표현인데 저게 저 작품의 주제라고 합니다. 로그라인이라고 하고. 스토리 헬퍼라든가 이런 기계 같은 거 따져보면 작품별로, 영화 작품별로 로그라인 한 줄 요약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이런 거 하면서 노시였으면 돼요, 여러분. 게임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공포영화 로그라인 오늘 100개 봐야지, 뭐 이런 거. 친구랑 누가 많이 보나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놀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 다음에 시놉시스 중요성 알려줘. 시놉시스 뜻 알 겁니다. 나중에 이건 수업 때 설명하겠지만 한 줄 줄거리랑 로그라인이랑 그 시놉시스, 그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3요소는 주인공 장애물 욕구만 들어가면 된다. 줄거리 샘플은 이렇게 사면 된다. 영산대 입준학과 학생들이 변비를 앓게 됐는데 어떻게 쭉 해가지고 막아선다. 보통 작품 대중들한테 보여줄 때는 그래갖고 순서가 오는 데에서 끝나고 제출할 때는 결말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시놉시스는. 그리고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짜느냐, 뭐 실제 원고에서 짤 때 뭐 이렇게 합니다. 저는 MBTI는 일부러 이용하는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MBTI로 판단하진 않는데 작품에서는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갈등 구조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주면은 나는 너를 죽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캐릭터한테는 너는 나를 구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라는 목적을 주면은 둘이 이야기 발생 잘하죠. 그렇죠? 지금 더 글로리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습. 트리트먼트 작성법 알려줘.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얘가 조금 일리 있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요, 상세, 분할, 대화. 4번 대화 요거는 좀 오바예요. 이거는 실제 글 콘티 들어갈 때 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맨날 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롯 잡는 거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 드라마 구성 원리 같은 경우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제약점 경우에 트리트먼트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라리 12단계 여기다가 한번 응용해 보세요 정도 실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 키 이미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설명했고 서류 작성 노하우 했죠. 서류는 그냥 제2 외국어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를 몰라도 평생 잘 살 수는 있는데
서류를 모르면은 어디선가 계속 막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잘 쓰는 사람한테 항상 여러분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맡겨야 되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잘 쓸 줄은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학년 때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요거는 1번부터 14번까지 하나하나가 요령이거든요. 요령이기 때문에 캡처를 하든지 뭐 찍든가 해가지고 교재를 사든지 뭐 해서 하면 됩니다. 설명했고, 포트폴리오 얘기했고, 그죠? 끝! 끝나고 이제 그 많이들 묻는 거 설명을 할까 말까 했었어요. 신입생들도 많이 접속해 있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아이디어 발상은 어떻게 하는지, 뭐 전공과 무관한 수업은 왜 듣는지, 과제가 너무 많은 건 왜 그런지, 발표가 너무 부끄러워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별 수업을 내가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지금 이 고민했던 거 있죠. 신입생 여러분들도 고민할 건데 반드시 시킵니다. 과제도 시킬 거고 조별 무슨 수업들도 시킬 거고, 나는 지금 기술 배우고 싶은데 자꾸 무슨 교양 뭘 수업을 시켜, 반드시 시키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과에서도. 미리 각오하고 오세요. 근데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무리인데, 아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아, 나는 사실 요 순서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혹시 고등학교 때 친구들 괴롭히거나 누구 이렇게 본드 맡기고 뭐 이렇게 한 사람, 다대기로 고데기 그걸 지진 사람 있으면은 빨리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빨리 해결하고 여러분이 복무해야 되는 그 교도소라든가 그런 의무를 다 하고 죽어라 사죄하고 와야 됩니다. 자, 이거 죽어라 똑똑하게 잘하고 다음에 이거 한 방에 나라까지 가게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 4년을. 이 마음을 먹고 와야 됩니다. 그림 공부는요, 오히려 그냥 평생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두뇌가 아직 말랑말랑할 때 요 위쪽부터 쭉 많이 봐야 됩니다. 책도 많이 보고, 책 보기 싫으면 영상이라도 많이 보고, 요즘은 그 가짜 정보들이 많아서 조심하시고, 그렇게만 하면 슬기롭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방송을 컷하고 우리 저 서류 하면 되죠. 공식적인 공개적인 질문 같은 거는 질문 있어요? 네, 그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후보를 얼굴 보이고 있다를 한번 같이 공유 준비해 주실까요? 공유 준비를 하면은 저희가 화면이 나거든요. 여기서 네, 이렇게 비대면 친구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좀 돌려볼게요. 네, 화면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지금 함께, 네, 이 카메라가 이상하게 됐죠. 네,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네, 하고 지금 이제 순천쌤하고, 네, 어쨌든, 네, 하고, 한 명, 두 명, 세 명, 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대면으로 또 와준 친구들은 또 열리에서도 와준 친구들 이렇게 하니까 다들 네,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종료하고 우리는 이제 과자랑 음료수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